가장 높은 성공의 탑은 가장 깊은 절망의 계곡을 거쳐야만 오를 수 있는 것일까? 2025년 서울,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의 밤은 꺼지지 않는 야망의 불빛들로 섬처럼 떠 있었다. 그 불빛의 한가운데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 드림스케이프의 최연소 팀장이자 야심찬 VR 게임 소울다이브의 총괄 기획자 한지민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성공은 가장 달콤한 복수다라는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 문구처럼 그녀는 성공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질주 뒤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강유라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여 공모전 대상을 거머쥐었던 과거. 그날 이후 유라는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죄책감이라는 유령은 늘 지민의 곁을 맴돌았다. 오른손 손목 안쪽에 새겨진 작은 별 모양 타투. 그것은 유일하게 따뜻했던 기억.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람은 죽으면 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단다 라고 속삭여주던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자 어쩌면 그녀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순수성의 파편일지도 몰랐다. 지민아,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얼굴이 반쪽이야. 퇴근길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박서준 팀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서준은 입사 동기이자 지민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민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었다. 오직 성공, 그리고 그 성공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뿐이었다. 괜찮아요, 팀장님. 원래 중요한 일 앞두고는 좀 예민해져서요. 지민은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텅 빈 오피스텔에 돌아와 홀로 차가운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침대에 누우면 어김없이 강유라의 환영이 찾아왔다. 실망과 원망이 뒤섞인 유라의 눈빛. 지민은 질끈 눈을 감고 수면제를 삼켰다. 꿈없는 잠, 그것만이 그녀가 잠시나마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소울다이브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내부 시연회를 하루 앞둔 날, 지민은 팀원들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우리가 만들려는 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세상을 놀라게 할 혁명이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함께 스스로도 감지하지 못하는 깊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밤샘 작업. 그녀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물처럼 마시며 버텼다. 마지막까지 게임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 하나의 버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게 코드를 점검했다. 문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성공이 코앞인데 이런 사소한 것에 발목 잡힐 순 없었다. 시연회 당일 새벽 3시, 드디어 마지막 버그를 수정하고 길게 숨을 내쉬던 순간 지민은 가슴을 부여잡고 모니터 위로 쓰러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화면에는 Critical System Failure라는 붉은 경고 메시지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른 아침, 야근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박서준이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지민을 발견했다. 지민아! 한지민! 정신 차려! 그의 절박한 외침이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지만 지민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하고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때 지민은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저 아래에 축 늘어져 있고 서준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이게 뭐지? 내가 죽은 건가?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발버둥 치려했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눈앞에 형언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나타났다. 그 빛 속에서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존재처럼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별아.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목소리에 이끌렸다. 빛은 점점 더 커졌고 그 안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그러나 인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을 현이라고 소개했다.
현의 목소리는 마치 수억 개의 별들이 속삭이는 소리 같았고 그의 눈빛은 우주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깊고 평화로웠다. 괜찮다. 이곳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진 곳,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만이 존재하는 곳이니. 현의 말에 지민은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죽은 건가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죽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너는 지금 너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은 것이다. 현의 잔잔한 안내에 따라 지민은 자신의 삶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가난했지만 창문 너머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순수했던 시간들. 지민아, 저 별들 좀 보렴. 사람은 죽으면 저 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본단다. 할머니도 언젠가 저 별이 되어 우리 지민이를 항상 지켜볼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지민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화면은 곧 바뀌어 성공에 대한 강박과 주변의 기대로 인해 점차 경쟁심과 이기심에 물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췄다. 친구의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오직 1등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과거의 자신. 지민은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학 시절 졸업작품 공모전. 지민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화면 속의 그녀는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강력한 경쟁자였던 강유라의 작업실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유라가 밤새 고민하며 적어내려간 아이디어 노트. 지민은 그 핵심 내용을 자신의 PPT에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대상을 받고 환호했지만 유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민은 자신이 강유라가 되어 있었다.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처절한 배신감, 자신의 꿈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절망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무력감이 온 세포를 통해 느껴졌다. 유라의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흐엉! 지민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자신의 이기심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파괴했는지 뼛속까지 사무치게 깨달았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유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드림스케이프에 입사한 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앞만 보고 달리며 수많은 동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경쟁자를 짓밟고 심지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박서준의 충고마저도 귀찮게 여기며 무시했던 순간들. 동료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거 별론데 라고 폄하한 뒤 몰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발표했던 일. 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팀원의 건강 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붙였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자신의 냉혹함과 이기심, 공감 능력의 처참한 부재를 정면으로 목격하며 지민은 깊은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에 몸서리쳤다. 그녀가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탑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상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고통스러운 생의 회고가 끝나고 지민은 마치 영혼이 탈진한 듯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때 현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무한한 사랑과 빛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지민의 상처받은 영혼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작은 별아, 이제 알겠느냐? 현의 목소리는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삶이란 경쟁과 승리를 위한 전쟁터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험과 배움, 그리고 영혼의 성장을 위한 아름답고 신성한 여정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실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너 또한 그 위대한 연결의 일부이다. 현은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 즉 공감과 연민,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지민은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지만 감히 꺼내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현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은 이미 지민의 내면과 우주적인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충만한 깨달음이었다. 깊은 평화와 깨달음 속에서 지민은 더 이상 현실의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간절히 느꼈다. 이 영원한 빛과 사랑 속에서 안식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현이 지민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을 건넸다. 작은 별아, 이제 너에게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평화로운 영적 세계에 남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도 있다. 혹은 아직 네가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과제들, 네가 상처 준 영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삶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그 고통스럽지만 소중한 배움으로 가득 찬 현실로 돌아갈 수도 있다. 선택은 오롯이 너의 몫이다. 지민은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강유라를 비롯한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시 그 차가운 경쟁의 세계로 돌아가 새로운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험난한 여정일 터였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이 따뜻한 빛 속에 머무르고 싶다는 유혹이 강렬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진정한 너의 모습인가?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가?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지민아, 저기 봐.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단다. 사람들은 저 별을 보고 길을 찾지. 저 별은 말이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희망을 나누는 용감한 영혼이란다.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마치 지금 곁에서 들리는 듯했다. 손목에 작은 별 타투가 뜨겁게 느껴졌다.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어떤 슬프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엔 없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직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저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 빛을 아주 작게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현은 지민의 용감한 선택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모습이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변해가며 지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너의 용감한 선택을 축복한다, 작은 별아. 너의 내면의 빛이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잊지 마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현의 마지막 목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듯했고 지민의 의식은 다시 한번 부드러운 빛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갔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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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다. 코끝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한지민은 아주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자에 불편하게 기대 잠든 박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달은 순간 지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공기의 감촉, 햇살의 따스함, 서준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까지도. 그녀는 가만히 서준의 손을 마주잡았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었다. 퇴원 후 회사로 복귀한 지민은 이전과는 확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다. 복귀 후 첫 프로젝트 회의에서 그녀는 팀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소울 다이브의 개발 방향을 전면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소울 다이브는 최고의 기술로 구현된 가장 자극적이고 경쟁적인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단순한 오락과 정복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치유, 그리고 연결의 메시지를 담는 게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말입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출시가 코앞인데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꾸자는 건 미친 짓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지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사 체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왜 이런 변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게임 시장과 유저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설득했다. 타인의 기억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이 가장 먼저 그녀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점차 다른 팀원들도 그녀의 진심과 새로운 비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다. 강유라. 지미는 수소문 끝에 유라가 작은 독립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소신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유라의 스튜디오를 찾아간 날, 지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몇 년 만에 마주한 유라는 예전에 밝고 명랑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성숙해진 분위기를 풍겼다. 지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유라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미안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유라는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듯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라가 입을 열었다. 일어나. 지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사과 생각해볼게. 하지만 당장은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어. 유라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즉각적인 용서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민은 유라가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심이 전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드림스케이프는 새로운 소울다이브의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가상현실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게임은 출시 전부터 국내외 게임 커뮤니티와 심리학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지민은 더 이상 성공이라는 결과에 목매지 않았다. 대신 게임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그 자체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꼈다. 야근은 줄었고 팀원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었다. 박서준과는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과 함께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지민은 문득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 그리고 현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 위 작은 별 타투가 마치 화답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도전과 어려움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랑과 공감 그리고 연결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이 그녀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작은 별을 발견했다. 삶이라는 이 아름다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나 레벨업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으로 경험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어쩌면 그녀의 소울 다이브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다.